제가 카네이션 전달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눈물이 나서 마음 아프시겠죠. 위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종찬 회장님도 오시고 이석현 부회장도 오시고 전국에서 우리 노인의 지부장님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도 오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오해 살 것 같아서 우리 복지부에서 각 당 대표들 다 초청하셨죠? 설마 우리 정청래 대표님만 모신 건 아니죠? 이게 또 예민한 시기라서 이상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바쁘셔서 다른 분들은 못 오셨다고 합니다. 초청 다 한 거 맞죠?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4번째로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의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저도 비로소 실감하는 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압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국가와 공동체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짐을 조금씩 덜어드릴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씩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어버이날입니다.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였습니다.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보수파가 자기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심을 직시하고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그래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헌법 개정안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를 무효시켰고 오늘은 또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로써 이 절차를 중단합니다. 정말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올리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을 필리버스터로 묶고 못하게 하고 제가 전반기 국회의장 아닙니까? 전반기 법사위가 통과시킨 건 제가 처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로 한 건데 그걸 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필리버스터로 막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빌언덕, 또 때로는 위로와 용기, 희망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법을 멈춰 세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인질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까지는 마무리 짓자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었습니다. 필요한 법안을 제때제때 처리해야 국민들 불편이 줄어든다는 상식적인 국회 운영에도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정말 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험난했고 또 그 과정에 매우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죠. 까딱하면 우리가 다 누구 말대로 꽃게밥 될 뻔도 했던 적도 있고 그거를 국회가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만큼 회복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런 과오를 잘못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계엄 이것까지 막아가면서 국민들의 민생 법안까지 이렇게 막는 이런 무도한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이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생각합니다. 조재희와 정원호의 승리는 송파의 승리이고 서울의 자부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떨리면서 경악했습니다. 지독하고 잔혹했던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저에게도 참 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이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을까? 아니 그곳에 가다가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유. 노상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이재명 대통령과 저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연평도로 격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배에 실어 살해하려는 계획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이 정말 수첩에 적힌 대로 연평부대 지하 갱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곳의 철창 그래픽을 보면서 뭐 저도 저지만 진짜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처절한 참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특검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마치 계엄이 하루 이틀 전에 기획되고 우발적인 것처럼 이렇게 재판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수첩에 적혔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연평도로 가는 배에서 바닷물에 던져졌거나 연평도 쇠창살이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정말 격리된 곳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저만 다행이다라고 한숨을 쉬면서도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앞자리든 뒷자리든 뭐 중간 자리든 어쨌든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제 그런 뉴스를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2심에서 8년이나 감형되었습니다.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50년 뭐 공직 생활을 봉사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을 하면 더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가지 계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합니까? 참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 내란이 맞다 하고 확인해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이제 국민의힘 그동안 주장했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국민의힘 전체 뭐 당원들이 다 못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 석고 대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올라갔으나 국민의힘의 비겁한 불출석으로 투표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있으면 5.18에 갈 텐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제발 있죠. 내용은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아니라 뭐 절속이나 어쩌다 하면 그것도 비겁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반대한다 얘기하세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차라리 얘기하세요. 광주에 가면 사탕발림으로 그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구를 누고 있는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부마 항쟁도 넣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용기를 내서 좀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개헌에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열흘 앞둔 오늘 다시 한번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시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